네, 안녕하세요. 지식기자입니다. 네, 오늘은요,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강의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강사님들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어떤 활동들이 지금 생각이 나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학습자들과 우리 강사님께서 그냥 주고받는 대화, 질문, 간단한 대화나 질문들도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코너들, 뭐 토론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토의 활동들, 뭐 아니면은 어떤 뭐 전지를 활용한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강의에서의 상호작용들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온라인에서도 이와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도구들,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고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구분을 해서 활동을 한다라는 맥락인데요. 한번 천천히 제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이런 게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이구나,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상호작용이구나, 뭐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근본적인 좀 이야기를 좀 먼저 할게요. 우리 강사님들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상호작용을 왜 하나요? 이것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을 왜 궁극적으로 해야 할까요? 음, 기본적으로는 뭐 학습자들이 예,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중간중간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습 효과상에서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상호작용의 어떤 생각의 확산, 그 다음에 생각의 수렴, 네, 이 과정들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학습자들이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의견을 개진을 하고 의견을 내고요. 그 의견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채택을 해서 예, 어, 채택을 하는 거죠.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강의 활동에서 우리 현재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강사님이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그럼 학습자들이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뭘까라고 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죠. 이 활동이 아마 생각의 확산 활동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그 문제점들 중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또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뭔지 또 이야기를 좀 나누겠죠. 어떻게 보면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가 추려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생각의 수렴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강의에서 좀 논의해 봐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 추려지겠죠. 그 다음 활동을 한번 볼까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들, 추려진 문제점들 중에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뭘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그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을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겠죠. 네. 이 과정 또한 생각의 확산이 된다. 확산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시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토의나 토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활동들 자체가 생각의 확산과 생각의 수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활동들, 생각의 확산과 수렴을 하는 활동들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크게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아니면 어떤 솔루션, 대안, 네, 이것을 하기 위한 게 아닐까요? 그죠?
네, 상호작용의 주요 목적은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강사님들께서 학습자들이 얼마나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생각의 확산과 수렴 과정을 통해서 좀 창의적 문제 해결, 네, 창의적 사고나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시키는 거, 예, 이런 부분 주요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 자체의 효과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학습효과 피라미드라고 해서 우리 강사님들 많이 보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얼마나 기억을 할 수 있는 활동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수업을 듣는 거, 듣기만 했다라고 했을 때 기억을 한 5% 정도밖에 못 한다고요. 5%. 네. 근데 이것을 읽는다, 어떤 책을 읽어서 이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약 한 10% 정도 기억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듣거나 봤을 때, 네, 한 20% 정도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연을 했을 때, 이때는 한 30%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토의. 앞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죠. 생각의 확산과 수렴 과정을 할 수 있는 이런 토의를 했을 때 50% 정도.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연습을 했을 때 네, 75% 정도. 그 다음에 이것을 학습자들 기준입니다. 학습자들이 직접 가르쳤을 때 네, 한 90% 정도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은 수업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 강사 입장에서 뭐죠? 강사분께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 이 활동 대비해서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훨씬 기억하기 좋다, 학습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수업 듣기부터 시연하기까지의 활동을 수동적 학습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에 이제 집단 토의부터 가르치기에 대한 부분들을 참여적 학습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께서 지향을 해야 될 부분들, 지향을 해야 될 방법들은 참여적 학습 방법이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룸의 교육 목표 체계라고 해서 우리 학습 내용 중에서 어떤 활동들을 좀 해야 될 건가를 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학습 활동에서 어떤 기억하는 활동, 그다음에 이해나 적용, 분석, 비평, 창작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블룸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억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차원적 사고력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창작에 해당되는 부분은 고차원적 사고력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차원적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앞서서의 어떤 활동들 그러니까 학습자 참여를 해야지 고차원적 사고력이 함양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히 앞서서의 강의들을 통해서는 아마 기억이나 이해 단계 정도 수준의 네, 사고력 함양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창작 정도 아니면 분석이나 적용 정도의 어떤 그런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동적 학습 방법으로는 안 된다. 네, 능동적인 학습자 참여 방법을 통해서만 이런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좀 개념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객관주의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책 같은 거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어떤 진리나 어떤 좀 진실 더구나 아니면 검증된 내용 이거를 객관주의적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객관주의에서 지식은
인식의 주체와 독립되어서 외부에 존재한다. 뭐 이렇게 어렵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객관주의적 지식이라는 것은 검증된 어떤 전문가들에 대해서 의해서 검증된 지식, 흔히들 책에서 볼 수 있는 지식들 있죠. 이런 거가 객관주의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행동주의나 인지주의를 합친 개념이다. 예, 그래서 관련된 영상은 이전에 제가 좀 녹화를 해둔 게 있으니까요. 참고를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와 관련된 내용은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인지구조 속에서 이미 획득된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향상이나 재창조되는 거다라고 어렵게 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객관주의는 책에서 볼 수 있는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구성주의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토의나 토론 활동을 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지식들입니다. 경험에 대한 지식들이나요. 예, 아니면 의견에 대한 지식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토의나 토론을 한번 현장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때 얻어질 수 있는 지식들 물론 어떤 내가 들었던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많이 되잖아요. 그리고 의견들 아니면 노하우일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오갑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 대화를 하게 되면서 앞서서의 어떤 생각이 확장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토의나 토론에서 일어나고 얻어질 수 있는 지식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의견의 다양성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네, 구성주의적 지식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앞서서의 어떤 내용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네, 중요하다. 예, 그래서 토의나 토론들 요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것들은 생각의 어떤 확장과 수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들은 능동적인 지식들이고요. 능동적인 지식들이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객관주의와 구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 상호작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동기식 상호작용과 비동기식 상호작용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기식 상호작용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한 동일한 시간 내에 그 온라인으로 만나서 하는 상호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우리 쉽게 강사님들 새끼말을 생각을 하시면요, 라이브 스트리밍들, 줌을 활용한다거나 그와 관련된 어떤 화상회의 툴을 이용해서 강의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비동기식 상호작용은요, 쉽게 이러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전에 녹화된 그 영상들을 보고 학습하는 거, 그래서 그런 강의들, 녹화된 강의들에서의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상호작용,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은 아마 비동기식 상호작용 보다는 동기식 상호작용에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비동기식 강의에서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동기식 상호작용에서는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가 좀 보면 이런 게 있겠죠. 네, 대화, 화상회의 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했을 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이크를 켜서 서로 학습자 간의 대화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팅창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화 이외에 비언어적 제스처들 이런 것도 상호작용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다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을 이끌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비동기식 상호작용에서는 어떻게
또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강사분들은 이게 더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동기식 상호작용은 뭐 그냥 흔히 하는 거니까 뭐 화상회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강의 운영하면서 분명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지만 녹화된 영상을 보는데 학습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시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강사분들 강의를 하실 때요. 밴드나 카페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밴드나 카페를 활용해서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물론 녹화를 하고 나서 바로 진짜 대면해서 이 동기식 상호작용처럼 대면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는 없지만 이 게시판을 통해서 예, 어떤 글을 남긴다든가 예, 학습과 관련된 글을 남긴다든가 우리 토론 활동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강사분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학습자들이 답변을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게시판에도 동일하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게시판을 마련하고 거기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토론 주제나 토의 주제를 던지고 그게 댓글로 학습자들이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비동기식 상호작용, 비동기식 강의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도구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어떤 설문 도구라든지요. 아니면 퀴즈를 풀 수 있는 도구들.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좀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과제를 제출을 하면 그에 대해서 이제 학습자들이 과제 작성을 하고 그것을 받아서 다시 한번 피드백해주는 이것도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께서 1러닝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학습 효과를 생각을 하신다면 녹화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상호작용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카페나 밴드를 운영을 해서 상호작용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원래 이제 보통 컨설팅사나 아니면 어떤 그 이러닝 운영사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LMS 학사관리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것을 사실 활용을 좀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들, LMS에 대한 내용들, 학사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또 영상에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게 동기식 상호작용과 비동기식 상호작용이 있다. 뭐 이 정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호작용을 위해서 좀 팁을 제가 조금 제안을 좀 드릴 텐데요. 강의 활동을 좀 미리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거는 누누이 제가 몇 번의 어떤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강의 활동, 그러니까 강사님께서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때와 그 다음에 학습자들끼리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이것을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자료를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이 활동지나 이런 것들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만 온라인에서 더욱더 좀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 내용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어떤 질문 내용들이 약간 즉흥적인 것이었다면 온라인에서는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간결하고 좀 더 핵심적인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도구에 대한 사용법이나 학습자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사용법 안내나 그에 대한 테스트들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조금 활동 앞단에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안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의 어떤 도구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강사님들께서 오프라인 강의에서 온라인 강의로 옮겨 오실 때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프라인의 어떤 활동들을 하셨죠. 뭐 전지를 이용해서 뭐 디자인 싱킹에서의 어떤 전지나 포스트잇을 이용한 활동들, 아니면 어떤 활동지를 활용해서 활동을 하셨다면 이것을 어떻게 온라인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면 그 오프라인에서의 강의 못지않게 온라인에서도 학습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런 부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할 때 좀 타이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물론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활동을 조금 그만한다거나 이런 요청을 할 때 그래 조금 원활하게 예, 종료가 됩니다. 근데 온라인에서는요 의외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시간이 흐르고 그것을 좀 종료 요청을 해도 바로 이렇게 멈추지를 않습니다. 학습자들 특성상. 왜냐하면 이게 학습 도구도 익숙치 않고 시간 흐름 같은 것들로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오프라인 강의 대비해서. 예,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 공유된 그 화면 있죠. 거기에 온라인 타이머들을 좀 보여줘서 시간이 요만큼 지체되고 있다. 예, 이만큼 남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조금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강의 도중에 학습자들 이름을 좀 불러서 발표 기회를 좀 주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이것도 뭐 이게 출석부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이 적혀 있는 인쇄된 출석부를 좀 활용을 해서요. 그 어떤 발표나 어떤 의견을 물어볼 때 좀 돌아가면서 고루고루 질문을 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은요 제가 지금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에서 네, 그 어떤 특정 강의에서 활용한 방법인데요. 앞서서의 비동기식 상호작용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위에 교수님께서 이분께서 이제 어떤 토론 주제를 네, 이렇게 던지시고 거기 학생들이 토론에 대한 답글을 이렇게 예, 게재하는 형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예시를 좀 보여드렸고요. 이게 질문이죠, 질문. 네,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네, 이렇게 그 학습자들이 게시를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의 좀 팁을 더 드리자면 강사님께서 처음에 질문만 더 던지고 나서 그냥 방관을 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수시로 좀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습자들이 거기에 대한 정리, 어떤 의견을 개진을 하는데 질문의 의도와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의견 개진하는 것들이 내용들이 그래서 수시로 좀 모니터링을 하신 다음에 조금 의도와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교수님께서 조금 이런 방향으로 좀 의견을 개진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조금 개입을 해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학습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어떤 질문만 던지셨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개입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네, 이후에는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다양한 상호작용 툴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툴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디자이너